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배웠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지도학습이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비지도학습인 이제 군집 분석,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를 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유사도와 거리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화 혹은 군집 분석은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 클러스터는 뭐냐면은 서로 비슷하거나 서로 가까운 것들끼리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고, 이런 데이터에서 클러스터를 찾아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연관 분석과 함께 이 정답 라벨이 없습니다, 그죠? 어느 군집, 이 데이터가 어느 군집에 속한다라는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사도 시밀래리티와 거리 디스턴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끼리 묶는다,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묶는다, 혹은 비슷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묶는다 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시밀래리티는 두 데이터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고, 거리는 두 데이터 사이가 얼마나 먼가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밀래리티를 우리가 0에서 1까지 하나도 가깝지 않은 거는, 유사하지 않은 거는 이제 0, 완전히 똑같은 거는 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0과 1 사이의 그 값이라고 생각하면, 거리 D는 시밀래리티 1에서 거리를 뺀 게 시밀래리티고, 반대로 거리 D는 1에서 시밀래리티를 뺀 게 거리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사도든 거리든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이거를 유사도를 거리로 바꿀 수 있고, 거리를 유사도로 바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오렌지에서 실제로 이 디스턴스라는 위젯을 가지고 거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공부하면 훨씬 더 개념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인트 데이터에서 거리를 그린 다음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라는 거를 확인해 보고, 그걸 가지고 디스턴스 매트릭스 행렬과 그 다음에 디스턴스 맵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 디스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스턴스는 로우나 칼럼 둘 다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디스턴스 매트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 먼저 이제 페인트 데이터에서 이렇게 점을 쭉쭉 찍으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2차원 평면, 유클리디안 좌표 평면 상의 점이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얘는 얘들끼리 모여 있고, 얘는 얘들끼리 모여 있고, 얘는 얘들끼리 모여 있고.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개수를 3으로 해서 요렇게 나누면 제일 잘 나눴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각 점 간에 이거 1번부터 쭉 이렇게 2차원 행렬로 나타내고, 거리를 이렇게 찍는데, 이게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제 색깔로 구분해 놨죠, 그죠? 거리가 이제 가까운 것들은 희미하게, 거리가 먼 것들은 진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보니까 요렇게 나뉜다는 게 이제 그림상으로도 요렇게가 밝은색을 갖고 있죠, 그죠? 가까운 것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예 그 디스턴스 맵으로 히트맵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파란색이 가까운 거, 빨간색은 먼 거. 그래서 이제 파란색끼리 이렇게 묶으면 하나의 좋은 군집 나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걸 한번 같이 실험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인트 데이터를 가지고
페인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니까 unsupervised에 들어가서 디스턴스를 연결하고 이 디스턴스를 보여주는 여기 디스턴스 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맵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이제 페인트 데이터를 가지고 페인트 데이터에서 뭐 라벨은 상관없긴 한데 라벨을 구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디스턴스를 자 보시면 로우 간의 디스턴스를 그러니까 점 간의 디스턴스를 알고 구분해 보겠다는 거죠. 다시 C2 이렇게 찍고 클러스터 1을 이렇게 이제 제가 찍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분이 확실하죠. 클러스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빨간색이 클러스터 2에 속한다. 이게 파란색이 클러스터 1에 속한다라는 저거 라벨이 없어도 이 디스턴스만으로도 이렇게 자, 디스턴스 매트릭을 딱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되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 맵을 보면 이렇게 맵으로도 파란색이 가까운 것들이 몰려 있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클러스터 1에다가 제가 점을 하나 더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소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그죠?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가 엉뚱한 데 찍히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찍어 보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클러스터를 안 나누고 다시 클리어해서 이제 같은 클러스터 우리가 이제 정답이 없다고 보면 이렇게 찍으면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이렇게 찍으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제는 정답이 없는데 같은 클러스터인데 이렇게 나뉘죠. 그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여줄 때도 클러스터별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쿨웜도 뭐 블루 색깔을 내가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인페르노 하면 이렇게 보이고 제가 선택한 거는 쿨웜입니다. 차갑고 따뜻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난으로 해서 바꿔놓고 자, 여기 디스턴스 매트릭도 자 여기서 요 디스턴스를 지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했을 때 1과 2가 0.157 이렇게 디스턴스가 나타났는데 맨하탄 거리로 하면 값은 바뀌죠. 그죠? 모양은 비슷한데 유클리디안 했을 때 하고 이 모양은 비슷한데 진하기가 좀 달라졌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 시밀레리티로 했을 때도 코사인이 훨씬 더 진하게 나타나니까 얘가 구분하는데 훨씬 더 좋은 매트릭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카드 시밀리티 얘는 못 나타나죠.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피어먼 그 다음에 피어슨 스피어먼은 아예 빨간색으로 완전히 구분해 버리네요. 그죠? 피어슨도 그렇고 자, 앱솔루트 피어슨 해밍 디스턴스 해밍 디스턴스는 얘는 아예 구분 못해요. 그죠? 전부 다 빨간색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말로비니스 얘도 이상하게 구분했습니다. 그죠? 용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바타차야 디스턴스 이렇게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우리가 적용할 데이터셋에 따라 요 디스턴스 매트릭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유클리디안 거리 유클리드 디스턴스는 우리가 이제 맨날 배우던 거리죠. 그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라.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 즉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거리 D가 두 점 PQ가 있으면 요 점과 요 점 PQ가 있으면 요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D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D는 루트에서 P1-Q1, P1-Q1, P2-Q1을 각각 제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리 공식이고요.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차원이 되면 XYZ, 즉 두 점 PQ가 차원이 하나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 번 더,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P1-Q1의 제곱 더하기 P2-Q2의 제곱 더하기 P3-Q3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N차원일 때는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다루는 데이터는 이제 2차원 데이터, 3차원 데이터를 넘어서서 고차원 데이터 P가 P1, SP2 해서 PN까지의 값을 가진 N차원 데이터고, Q는 P1, Q2, Q1, Q2 해서 QN까지 가지고 있는 N차원 데이터다. 그러면 이 P 점, 두 점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pi 빼기qi의 제곱한 거를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해서 게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죠. 그죠? 유클리드 공간이 우리가 이제 2차원 3차원만 익숙해 있었다면 이게 n차원으로 확대된 것 뿐이다. 즉 점 p와 q가 유클리드 공간 사이에서의 n차원 유클리드 공간 사이에서의 한 점 p, 즉 벡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들이 이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맨하탄 거리는 뭐냐? 맨하탄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하고 똑같아요. 유클리드 거리하고 똑같은데 이제 택시 거리라고 또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면 돼요. 맨하탄에서 택시 타고 가는 거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두 점 사이의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데카르트 좌표계 카르티잔 코디네이트에서의 거리차의 절대값의 총합이다. 말이 어렵죠? 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그랬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2차원 좌표평면 2차원에서는 요 점과 요 점과의 거리 이게 x1, y1 이게 x2, y2면 자, 유클리드 거리는 요 초록색 거리가 되죠. 그죠? 요 거리 곱하기 요 거리 x2-x1의 제곱 그 다음에 y2-y1의 제곱했는 게 이 거리 d의 제곱이니까 이제 유클리드 거리 d는 얘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계획 도시라 가지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도로가 있어요. 그럼 택시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가나 아니면 이제 지름길 간다고 요렇게 가나 실제로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맨하탄 거리는 택시 거리, 택시 타고 가는 거리가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가나 다 똑같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요거의 절대치 x1-x2의 절대치 더하기 y2-y1의 절대치의 합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클리드 좌표 공식에서 이거 제곱한 거를 절대치로 바꾸면 이게 이제 맨하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응용에서는 이 맨하탄 거리가 훨씬 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보다 더 정확한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맨하탄 거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제 코사인 시밀레리티. 코사인 시밀레리티인데 코사인 시밀레리티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어렵게 먼저 이해를 하면 내적 공간에서 두 벡터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데 이 크기 말고 우리가 이 방향 세타 이 세타 각도의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 값을 가지고 거리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크기가 다른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이 벡터의 방향이 다른 거를 우리가 시밀레리티, 유사도로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크기가 달라도 같은 그 유사도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S는 노름 P 곱하기 노름 Q 분의 P와 Q의 내적인데, 이건 이제 P와 Q가 벡터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P1에서 Q1, Q1에서 QN. 자, 요렇게 두 개의 벡터라고 했을 때, 요렇게 PI의 제곱 했는 거에 시그마에서 루트 씌우고, QI의 제곱 했는 거에 시그마에서 루트 씌우고, 이거를 PI 곱하기 QI 했는 거를 시그마 하면, 이렇게 나누면 이제 이게 코사인 유사도가 된다. 시뮬레리티. 자, 그 시뮬레리티를 구했는데 우리는 지금 디스턴스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거리는, 코사인 디스턴스는 뭡니까? 이 시뮬레리티 D. 다행히 이 코사인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죠, 그죠? 각도가 만약에 180도면 이게 최대인데 코사인 180도가 코사인 파이가 0이죠, 그죠? 코사인 1이 0이구나. 아니 1이네. 코사인 0이 1이죠, 그죠?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0이 1이고 코사인 파이가 0이 되죠, 그죠? 1, 0. 자, 그러면은 이제 0에서 1 사이니까 D도 1에서 0을 S를 빼면, 코사인 시뮬레리티 S를 빼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디스턴스 값이 되죠, 그죠? 좋은 디스턴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이 각도 세타에 따라서 코사인 시뮬레리티, 코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코사인 시뮬레리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유사도가 뭐냐면은 자카드 유사도예요. 자카드 유사도. 자카드 시뮬레이트, 이 자카드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집합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제가 했습니다. 미, 그 다음에 프렌드가 있습니다. 친구. 자, 그러면 이 나하고 내 친구하고의 유사도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비슷한가, 혹은 얼마나 친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내 친구들의 집합, 나의 친구들의 집합을 쭉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친구들의 집합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자카드 시뮬레리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체 집합 크기 분의 공집합의 크기, 공집합이 아니고 교집합의 크기로 유사도를 측정하면 된다는 거죠. 즉 A 합집합 B 분의 A 교집합 B, 교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체 집합분의 교집합의 크기니까,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유사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 친구는 전부 다 A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의 집합이 A인데 B란 X, Y로 합시다. X라는 친구의 친구 집합이 A인데 Y라는 친구의 친구 집합이 B인데 얘가 같다. 합집합이 교집합하고 같더라. 그러면은 X하고 Y는 당연히 굉장히 가까운 친구죠, 그죠? 친구를 모두 공유하는 친구죠. 넷플릭스에서 영화 추천할 때도 똑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내가 좋아요 누른 혹은 끝까지 시청한 영화가 이렇게 A 집합이 있는데 어떤 X라는 친구가 본 영화가 있는데 내가 본 영화하고 이 사람이 본 영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은 나하고 얘하고는 취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본 영화의 집합하고 이 친구가 본 영화의 집합이 완전히 같아요. 그러면 이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하고 같다라는 거는 나하고
이 사람이 취향이 완전히 같다는 거죠. 1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영화를 보고 따봉 5개를 눌렀다. 별 5개를 눌렀다. 그러면 이 영화를 내한테 추천해 주면 되겠죠. 그죠? 취향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주 좋아했으니까 내가 좋아할 거다. 이렇게 추천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뮬레리티는 자카드 시뮬레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분의 교집합. 마찬가지로 자카드 거리는 이 시뮬레리티는 거리의 반대니까 자카드 디스턴스는 D는 1-S. 이것도 이제 전체 집합분의 교집합이니까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죠. 그죠? 그러면 얘도 이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 반대되는 카운터파트가 되는 시뮬레리티와 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집합과 B 집합이 있으면 이거의 교집합의 전체 집합분의 교집합의 비율, 이거를 우리가 자카드 디스턴스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이제 많아요. 아까 쭉 보면 있었지만, 자, 피어슨 거리, 스피어먼 거리, 이거 본 기억나죠, 그죠? 피어슨 상관계수, 그 다음에 스피어먼 상관계수. 상관이 있다는 거는, 상관이라는 건 서로 유사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사도가 되는 거죠, 그죠? 피어슨 그 상관계수, 스피어먼 상관계수를 유사도로 사용한다면 그거에서 1-S 하면 피어슨 디스턴스가 되고 스피어먼 디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밍 디스턴스는 우리 아까 이 자카드 시뮬레리티하고 비슷하게 그 집합이 0, 1, 0, 1, 0, 0, 1, 1 이렇게 이제 이진수라고 생각하면 0, 1, 1, 0, 0, 1, 1, 0 이렇게 이진수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요게 같고 요건 다르죠. 요게 같고 요건 다르고 같고 다르고 같고 이렇게 이제 비트 단위로 나눠 가지고 얼마나 같은 게 얼마나 많으냐 엑소와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해밍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할라 노비스 거리, 그 다음에 바타차야 거리, 체위 셰프 거리, 이런 이제 다양한 거리들이 있는데 각각의 거리들이 가지는 용도는 다 서로 다릅니다. 어디에 어떨 때 이제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거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대충 그 아까 유클리드 거리, 그 다음에 맨하탄 거리, 자카드 거리, 코사인 거리, 그 네 가지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상관계수로 이해할 수 있고, 얘는 디지털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거리는 필요하면 공부를 좀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디스턴스하고 시뮬레리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뭐겠습니까? 세토사겠죠. 그죠? 자, 세토사는 세토사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버지칼라입니다. 자, 버지칼라하고 요게 이제 버지니카입니다. 이 버지칼라하고 버지니카의 거리는 세토사하고 버지니카의 거리보다는 가깝죠. 그죠? 그리고 세토사하고 버지니카의 거리하고는 훨씬 더 멀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충분히 확인했던 거니까,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파일을 열고 얘를 아이리스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앞에서처럼 슈퍼바이즈의 디스턴스를 연결한 다음에 이 디스턴스의 맵을 연결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로우, 각 품종별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칼럼별로 요거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맨하탄으로 바꾸면 값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거리의 개념은 안 달라졌어요. 그죠? 그 세토사끼리 몰려있고 버지칼라하고 버지니카가 몰려있지만 버지칼라하고 버지니카의 각각은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나는 요 개념은 같고, 코사인은 훨씬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사인 시뮬레리티가 상당히 성능을 좋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카드 시뮬레리티는 집합 처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만
하면은 아예 이제 완전히 그 유사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피어슨하고 이렇게 보면은 성능이 굉장히 이렇게 나타나고, 해밍 디스턴스, 그 다음에 말로 노비스, 그리고 바타차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게 제 같으면 이렇게 보면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우즈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칼럼즈의 관계도 한번 보자는 거죠. 코사인 시뮬레이터로 일단 보면 이제 칼럼은 4개죠. 세팔점 얘가 랭스일 거고, 세팔점 위스, 그 다음에 페탈점 랭스, 페탈점 위스, 이렇게 보면은 얘들은 굉장히 가까운데 얘들은 거리가 먼데 특이하게도 아주 같은 색깔로 다 나타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코사인은 그렇게 나타나고, 유클리디안으로 바꾸면 또 이렇게 나타나고, 맨하탄으로 바꾸면 이렇게, 그 다음에 스피어먼, 피어슨, 해밍,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칼럼 간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리, 유사도하고 시밀레리티 하고 거리는 1 마이너스 하면은 같은 개념이다라는 걸 알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유사도하고 거리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군집을 찾을 수 있겠죠. 클러스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것끼리 혹은 유사한 것끼리 끼리끼리 모은 것이 이제 군집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울 텐데, 개 그림이 있을 거고 고양이 그림이 있을 거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림인데, 이미지인데. 그러면 얘의 어떤 특성, 피처를 추출하고, 얘의 특성을 추출하고, 각각 추출해가지고 얘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고, 벡터 1으로 만들고, 얘를 하나의 또 벡터 2로 만들면, 이 벡터 1과 벡터 2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방금 배운 그 거리 특성들을 적용하면 되고, 만약에 문서, 웹페이지와 웹페이지, 문서와 문서 간의 관계, 텍스트와 텍스트, 다큐멘트와 다큐멘트의 관계를 이제 어떤 문서와 문서가 가까운 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뭐 자카드 시뮬레이터를 써가지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하고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워드들을 쭉 내려가지고 교집합이 몇 개나 있는가,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묶어버리면 문서의 유사도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나 이미지, 혹은 이제 동영상까지, 비디오까지, 사운드, 이런 비정형 데이터도 방금 우리가 공부한 이 거리 매트릭들을 이용하면 서로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계층적 군집화를 통해서 이 거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군집, 클러스터를 찾아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